예, 포스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포스코 기업은 다뭐 아시는 기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 저는 저번 주에 이제 그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걸 보고 저도 그 철강 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료로 이제 철광석이랑 석탄을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강 생산을 위한 원료비가 되겠죠. 이게 이제 그 P 곱하기 Q 빼기 C에서 이제 C에 해당 주된 C 중에 하나로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 포인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재선을 하고 요 앞에서는 이제 제강을 하고 이쪽에서 나변을 합니다. 포항 제철소 기준인데요. 그래서 이제 각각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광석을 녹여가지고 이제 쇳물을 그러니까 쇠를 녹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철광석이랑 연탄이랑 들어가서 이제 위에서 이제 녹이는 거죠. 이제 그 고온의 기체를 불어 넣어줘서 이제 쇠를 녹입니다. 쇳물을 이렇게 만듭니다. 제강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쇳물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물들이 이제 그 결함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거를 해주는 공정이 이제 제강 공정이 되겠습니다. 제강 공정에서는 그 쇳물에다가 첨가제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 불순물들이랑 이제 그 첨가제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뜹니다. 그거를 이제 떠내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 떠내고 나서 이제 남은 이제 그 성분 제어가 된 쇳물을 가지고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쭉 이제 나와서 이제 슬랍으로 이제 뽑아내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모판 모양이 됩니다. 그 네모판 모양이 되면 이제 그 아변 공정을 거칩니다. 아변 공정을 거칠 때는 이제 뭐 쉽게 그 도로에서 잠깐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트럭 위에 이제 이런 그 큰 코일 같은 게 이렇게 감겨가지고 운송되는 거를 가끔 보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엄청 무거운 이제 철덩어리인데요. 이거를 이제 아까 그 네모판으로 나온 이것들을 이제 쭉 이제 뽑아내면서 이제 뒤 공정에서 이제 감으면 이렇게 코일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냉연 제품도 생길 수 있고 이제 도금 제품도 생길 수 있고 전기 강판도 만들 수 있고 이제 후판도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열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 자재나 파이프 쪽에 쓰이고요. 그리고 전기 강판은 이제 지금 현재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 쪽에 이제 쓰입니다. 전기차 쪽에 쓰이고요. 냉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전제품이나 드럼, 뭐 자동차 프레임 좀 약간 상대적으로 좀 얇은 것들 그런 데 쓰이고 후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두께가 이제 두꺼운 강판들, 강관이나 빌딩, 선박 이렇게 무거운 부품 그 지탱해주는 강에 쓰입니다. 그리고 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려한 그 뭐 가전 제품들 그런 부분들에 쓰이게 되고요. 선재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이어 코드나 이런 그 선으로 뽑아낸 강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부품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스테인리스 제품 같은 것도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이 포스코에서는 제가 조사한 결과 냉연 부품이 32.6%, 열연 제품이 19.5%, 그리고 스테인리스 제품이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 그렇게 돼 있고요. 현재 그래서 제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제가 저번에도 소개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 그 투자 성향이 좀 주가가 싼 기업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안전 마진을 갖고 갈 수 있는 기업을 좋아하는데 지금 현재 PER이 4.2 정도 되고 PBR이 0.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주가는 현재 이제 철강 경기의 피크아웃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ESG의 기업 방향성을 의심하는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주가가 빠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포스코의 물적 분할이 제가 이 기업을 그 선정하기 전에 그때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적 분할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그 손실을 봤기 때문에 저도 뭐 LG화학으로 손실을 좀 봤지만 아무튼 그래서 좀 그때 이제 주가가 좀 더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 당일 물적 분할 발표가 있고 난 날 마이너스 4%를 기록을 했는데 저는 사실 물적 분할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장을 하지 않으면은 기업 가치에는 이상이 없다. 물타기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오해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날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레포트를 확인해 본 결과 중국에서 지금 조강 생산량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 그 국내 철강사의 그 수주량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시크니컬 같은 경우에는 수요 공급이 중요한데,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제 가격 상승에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미 뭐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가격의 피크아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포스코의 피크아웃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감산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 피크아웃이 지금 컨센서스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피크아웃보다는 덜 피크아웃이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려 이상으로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주 친화 기업을 좀 많이 좀 생각을 하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좀 쓰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도 이제 했고 소각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배당도 좀 많이 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투자를 하는 경험이 있고요. 예. 예.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전 철강이 대부분일 줄 알았는데 보니까 철강이 54%고 무역이 33%로 많았습니다. 건설 부분이 8%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지금 국내에서는 5,300만 톤, 해외에서는 14억 6천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지금 양식이 이렇게 짜여져 있어서 이 양식대로 기입을 하긴 했지만 저 포스코의 주가를 판단할 때는 철강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철강 부분 쪽으로 좀 조사를 더 좀 했고요. 사실 좀 조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역 부분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해외 경쟁사를 좀 찾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국내에만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조강 생산량도 증가를 했고 저 포스코도 조강 생산량이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물적 분할, LG화학의 물적 분할을 비판을 하면서 포스코도 물적 분할을 했을 때 이거 상장하는 거 아니야? 포스코만 따로 상장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이제 그게 이제 그 물적 분할을 막아달라는 게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악화될 수 있겠구나. 심리가 악화되면은 좀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조강 생산량이 이제 감소되고 선박 후판이나 자동차 강판 가격이 인상된다는 기사까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예, 브랜드는 일단 별 내용이 없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게 좀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오늘 3시 살짝 넘어서 좀 공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2021년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이제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습니다. 부합하는 수준으로 지금 당기순이익이랑 매출액이 나왔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2020년 대비해서 좀 많이 점프를 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제 20년 바닥 찍고 이제 21년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오늘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렇고 지금 예, 뭐 재무제표 상으로는 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고 이제 재무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이제 그 양호한 현금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매출 채권이 좀 많이 늘어가지고 좀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다른 특이한 사항은 좀 발견할 수가 없었고요. 영업이익률이 좀 확인을 했을 때 갑자기 4%에서 12%로 급상승됐습니다. 이 부분은 처강 가격의 급상승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이어질지는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22%에서 하향이 될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하지만, 그리고 그 증권사 레포트도 확인을 최근 것까지 이제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철강 가격이 꺾이긴 했습니다. 꺾이긴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예전만큼 수준으로 쭉 꺾이겠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조금만 꺾이고 유지를 하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저는 후자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 성향 40%를 유지를 하고 있고, 분기 보고서에도 이제 배당 성향 30%를 목표로 주주 환원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주주 체제 전환 계획에 대해서 이제 포스코가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주회사 존속법인이 돼 있고 비상장으로 포스코를 두겠다, 절대 상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돼 있고, 그룹 가치를 이제 2030년까지 3배로 올리겠다. 그래서 이제 주가 부양의 의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년 이내에 이제 자사주 소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취득 소각의 이력이 이렇게 있고, 보유 자사주 소각의 이력, 그러니까 취득한 다음에 소각한 이력이 이렇게 있고요. 소각만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그 지금까지 취득 소각 이력 중에 가장 작은 1,800만 주를 만약에 소각한다면 2%에 해당이 되고, 2,800만 주를 만약에 소각한다면 3.21% 정도의 소각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직 발표는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순이익의 컨센서스는 있었는데, 요번에 나온 게 이제 있는데요. 그 나온 것까지는 제가 이건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이제 컨센서스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계산했을 때 연결 순이익의 30%니까 그 30%를 계산하고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은 주당 22,747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게 배당률이 7.2%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는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를 이제 2,000원, 3,000원, 4,000원 이렇게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9,000원을 빼면은 4분기 배당은 13,000원이 있지 않겠나.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22,000원이라는 가정을 하면은 4분기 이제 배당 금액은 이제 주당 13,000원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배당률이 이제 7%까지는 저도 솔직히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뭐 6% 정도만 나와도 굉장히 훌륭하지 않을까.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고 주가 부양의 의지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주는 국민요금이 9.74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국인 비중이 52%로 굉장히 좀 많이 들고 있고, 블랙락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관리 종목 편입 가능성은 없었고요. 그리고 그 또 말씀드릴 게, 이게 지금 포스코 홀딩스라는 지금 지주로 지금 변경되고 있어가지고, 저희 그 국내에서는 이제 지주 회사 디스카운트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고려가 사실은 돼야 됩니다.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철강사를 만약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자회사 포스코가 상장이 돼 있으면은 이제 좀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이중 카운팅이라서. 근데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에서 이제 자회사 포스코를 상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좀 그나마 좀 덜 디스카운트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주 원료인 철광석과 유연탄 가격이 이제 그 상승되고 이제 지속된다면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포스코 주가 그리고 철강사들의 주가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중국의 이제 부동산 경기, 그러니까 그 헝다그룹의 지금 디폴트 사태가 이어지고 중국에서 이제 부동산을 잡으면서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하락되고 그 경기가 안 좋을 거라 생각해서 수요 감소로 인한 매출의 감소,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돼서 또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작년 연말에 지준율 인하도 실시를 했고 중국이 작년만큼 부동산 경기를 좀 잡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담 통화는 제가 진짜 20번 이상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예, 제가 확인되는 대로 좀 그 질문 사항까지 합쳐가지고 좀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제가 그 Q&A 피드백을 그 성함을 안 써주셨는데 그 피드백을 해주신 부분들을 좀 제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물론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배워나가는 입장이라서 시크니컬 기업은 제가 생각했을 땐 PBR로 적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최근은 아니죠. 작년에 그 하이닉스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PBR 1배 찍고 반등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PBR 밴드에서 이제 시크니컬 기업을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BPS하고 PBR로 좀 예상 주가를 계산을 해서 그 예상 목표 주가를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PBR 0.7배로 해가지고 4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 0.7배는 그 역사상 PBR 주가를 봤을 때 제가 넣어놨는데, 예, 요 역사상 목표 주가를 봤을 때 0.7배가 상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 상단을 적용한 주가입니다. 예, 주가는 계속 제가 주별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제가 매수한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배당락까지 고려를 한다면 지금 괜찮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예, 그렇고요. Q&A 쪽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국 올림픽 때문에 뭐 환경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감산 정책 기조를 이제 이어가고 있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올림픽 이후에 청약 감사 기조가 끝난다면 안 좋은 영향이죠, 당연히. 예. 만약에 중국에서 증산을 할 경우에는 분명히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수요 공급에서 이제 공급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공급이 늘어나다는 얘기는 철강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그리고 포스코의 마켓 시어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락의 요인은 맞는데 일단 저는 일단 아무리 그래도 좀 주가 상으로는 좀 PER 기준으로는 너무 낮다고, 전체적으로 철강 기업들은 전부 다 지금 바닥에 있거든요. 그래서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지점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는 이제 마이너스 요인인 것도 맞습니다. 철강 기업은 CO2를 많이 배출을 하는 산업인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철강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어떤 기업, 어떤 나라든 경기든 철강은 필요한 거라서 탄소 배출권을 근데 이제 그 포스코가 그렇다고 해서 뭐 철강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이게 잠시만요. 이게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 요번에 이제 잠시만요. 안 보이시죠? 화면을 아예 다른 화면을 전환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혹시 예. 하신 건가요? 뭐 보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어서요. 네, 천천히 해 네네네. 주셔도 됩니다. 네. 잠시만요. 보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해외 어떤 정유회사들도 그렇고 이제 현재 최근에 세계적인 흐름이 이제 ESG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철강 포트폴리오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자회사 중에 포스코 케미칼이 있습니다. 이 2차 전지 양극재랑 음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생 수소는 뭐 책 토론 오늘도 하실 것 같은데 부생 수소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나오는 거라서 이제 수소 생산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블루 수소랑 그린 수소 쪽에도 이제 해외 생산 본격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동에 회사하고 지분 투자를 한 것도 있고요. 그런 뭐 수소 터빈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ESG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철강사가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뭐 자유롭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 철강사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세 번째 질문은 아까 제가 PBR로 적용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PER이 정당하냐 그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피드백을 좀 반영했습니다. 예, 시간이 9분 남았는데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해 주실 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혹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포스코가 이 탄소 배출권을 팔고 있던데 게 아닌가요, 이게? 그 탄소 배출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배출권 팔아서 돈 번다고 막 그런 기사들이 있다고요, 비난하는 기사들이. 제가 그까지는 제 조사를 못했는데 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쪽에서 아마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거 제가 저기 해도 될까요? 네? 그거 관련해서 방금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탄소 배출권을 너무 넉넉하게 줘가지고 실제 발생하는 것보다 좀 많이 남아서 그걸 팔고 있다고 하네요. 네, 너무 많이, 그러니까 혜택을 너무 많이 줘서 아시다시피 포스코가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라 네. 그런 특혜를 주었다고 네,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시세 차익이 났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또 한 가지는 기존에 그렇게 탄소를 많이 배출한 회사가 무슨 설비를 바꾸게 되면 또 탄소 배출권을 오히려 더 플러스 알파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신규 설비를 신축 공장을 져가지고 아예 그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장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존에 이제 석탄이나 이런 뭐라 그러나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바꾸게 되면 그 줄인 것만큼 또 탄소 배출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포스코가 그런 어떤 설비 변화라든가 이런 걸 한다면은 탄소 배출 관련해서 오히려 큰 혜택이 이익이 많이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워낙 많이 탄소 배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정부에서 또 이렇게 큰 특혜를 또 주네요. 네. 아무래도 근데 저는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그린 수소나 뭐 그런 것들을 하려면 뭐 강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풍력 타워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철강이잖아요. 그런데도 다 쓰이고 하려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다 짓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수요도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 측면에서 좀 더 그런 부분들도 좀 드라이빙 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기 강판 부분도 있습니다. 뭐 물론 현대제철도 전기 강판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전기 강판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가 많이 적용이 된다면 그런 쪽에도 좀 그 친환경 쪽으로 기여를 하고 또 탄소 배출권 쪽으로 좀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포스코 되게 관심 있어서 그러는데 네네. 그 지금 중국 열연 가격이 좀 많이 꺾였던데 사실 기존에는 이제 포스코 주가는 이제 중국 열연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게 갔잖아요, 이게. 네네네. 뭐 바오산 강철이나 유에스철 다 똑같이
그 열연 가격 따라서 계속 갔었는데 네. 지금은 중국 열연 가격보다 그 포스코 주가가 좀 많이 높더라고요. 지금 상황은. 네네네. 그거는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또 열연 가격처럼 따라서 내려가 버릴까 봐. 잠시만요. 제가 그거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제 생각은 잠시만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말씀하신 게 맞고요. 지금 열연 가격이 이렇게 빠졌어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예, 열연 가격이 이렇게 좀 빠졌습니다. 철강석 가격도 같이 내려왔는데 물론 뭐 스프레드는 있기 때문에 아직은 철강사가 뭐 나쁘진 않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의 열연 가격이 한 롤링의 약자거든요. 열연 가격은 이제 빠졌는데 그 포스코 주가는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 이유는 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에서 지금 감산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중국의 이제 조강 생산량이고 실선이 이게 이제 YOY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제 바를 보시면은 조강 생산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 조강 생산량이 주는 거를 좀 반영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어떤 레포트를 보면은 중국 바오산 강철 쪽하고 포스코 주가를 좀 비교를 했는데 작년 연초 대비 주가를 보면은 바오산 강철보다 포스코 주가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이 중국에서는 철강 쪽은 조금 안 하려는 그런 분위기인가 보네요, 이게. 아까 그 Q&A 쪽에서 이제 그 어떤 분께서 설동광님 질문 주셨나? 아무튼 질문 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물론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고 다 이제 본인들의 의견이겠죠.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인데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제 그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그 이제 세계인들의 축제 이제 자기들을 이제 중국에서는 자랑하는 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철강 생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포스코도 포스코인데 그 철강, 화학 이런 시크니컬 쪽이 그 중국이랑 경쟁하고 있는 시크니컬 쪽이 좀 기회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 네네. 포스코 차트를 보면은 차트 예. 네, 물적 분할 발표한 게 11월 30일이잖아요. 그쯤이었잖아요. 12월일 네네. 그런가요? 예. 그때 좀 개파락을 하기 전에 이미 9월 달에 고점을 찍고 네네네. 많이 빠진 상황이었는데 네. 그럼 물적 분할 발표 전에 빠진 이유는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이제 그 피크아웃 우려로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모든 시크니컬 기업들이 다 빠졌습니다. 화학주든 철강주든 건설주든 모두 그러니까 피크아웃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지금 실적은 좋은데 2022년 실적이 좋을 거냐 하는 그 의구심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질문. 네, 질문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네, 질문. 이 포스코가 제가 알고 있기로 최대 주주가 네. 국민연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인들 얘기 들어오면 자꾸 낙하산이사 꽂는다고 해가지고 오너리스크에 대한 혹시 부분은 없는지. 오너릭스. 예, 그것도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양식에 그 경영진 조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그 최정우 회장으로 좀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그 전에 뭐 권우준 회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좀 그 전 정권에서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뭐 구속이 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최정우 회장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아예 없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기는 하나
이분이 여기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이 비즈니스 포스트 여기에 좀 제가 다 여기서 따왔는데 이런저런 사건들을 다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 최정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낙하산은 아니고요. 포스코에서 이제 그 계속 여러 해 동안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비엔지니어 회장으로 처음으로도 이제 이번에 회장을 하기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다 우려하시겠지만 이게 국민연금이 이제 최대 주주고 그 거의 국영기업 같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 또 낙하산 이사를 뽑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 최정호 회장은 낙하산 인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튼 사원이나 과장 때부터 계속 이제 승진을 해서 회장까지 된 인물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뭐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아유, 네, 발표 감사드리고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이 9시니까 한 10분 정도 쉬셨다가 독서 토론 하시면 괜찮으시겠죠? 네. 네, 그럼 9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